미국에 진짜 좀비 도시가 있을까? 당신이 지금 구글이나 유튜브에 미국 좀비 도시를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경고합니다. 그 장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낮의 거리. 사람들이 도로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균형을 잃은 채 서 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괴사된 상처가 벌겋게 퍼져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라붙은 채 아무 말도 없이 서 있거나 끙끙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할리우드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좀비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만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인 지구,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그곳은 모두 중독자들의 도시, 걷는 좀비들이 사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왜 멀쩡한 사람의 뇌와 육체가 마약 한 번 잘못 만났다고 저 지경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다 자업자득이야. 마약을 누가 하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좀비 도시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약은 왜 사람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리는지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질문. 우리는 중독 사회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이제 시작합니다. 미국 좀비 도시, 그리고 마약 중독의 진짜 얼굴.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좀비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은 길에 널브러져 있고 밤이면 신음소리와 비명이 뒤섞인 무법지대가 됩니다. 몸을 굽히고 흐느적거리는 사람들, 쓰레기 위에서 주사기를 꽂는 장면, 살점이 썩어가는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채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장면은 다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거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펜타닐이나 트랭크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한 번만 복용해도 강력한 쾌감을 주지만 금세 내성이 생기고 몸은 무너지고 뇌는 통제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좀비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필라델피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인, LA의 스키드로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도시는 중독자들의 생존을 위한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엔 중독자뿐 아니라 약을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마약을 위해 자해하는 사람들까지. 마약이 인간성을 모두 앗아간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좀비 상태를 만든 두 주범은 바로 펜타닐과 트랭크입니다. 펜타닐은 원래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극심한 암성 통증 환자에게 쓰이는 약이었지만 그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 시장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펜타닐은 정확한 용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금 한 알 크기만 잘못 맞아도 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제조된 펜타닐은 품질도 제각각, 심지어는 다른 약물에 몰래 섞여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마약을 하다 죽는 게 아니라 몰래 섞인 펜타닐 때문에 죽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랭크, 정식 명칭은 자일라진. 원래는 동물용 진정제인데 펜타닐의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혼합되면서 새로운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트랭크에 중독되면 뇌뿐 아니라 피부와 근육까지 괴사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신체를 절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움직임은 느려지고 반응은 없어지고 누군가 말하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좀비였다. 이 두 마약이 결합하면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마약은 단지 기분이 좋아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게임에서 이겼을 때 도파민은 우리의 뇌를 칭찬하듯 분비되죠. 하지만 마약은 이 도파민 시스템을 속입니다. 억지로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고 그 효과는 보통 자연적인 즐거움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뇌는 이 강제 쾌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제는 그만큼 자극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는 도파민을 주지 않으니 뇌는 결국 마약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마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뇌는 구조적으로 바뀝니다. 쾌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과민해지고 판단력과 의지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약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이렇게 말하죠. 끊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 이전에 뇌가 이미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금단 증상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구토, 극심한 통증, 불면, 환청, 환각.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좀비처럼 무너집니다. 이 비극의 이면에는 시스템의 실패가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 중심이라 중독 치료를 받으려면 수천 달러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중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노숙, 실업, 범죄가 뒤따릅니다. 또한 일부 도시에서는 중독자들을 강하게 단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을 씁니다. 일부는 인권이라 하지만 현장은 사실상 방치이며 좀비화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회는 이들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중독자를 단속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세이프 인젝션 존. 중독자가 마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사 공간과 의료진을 제공. 하우징 퍼스트. 노숙자 중독자에게 우선 주거를 제공하고 이후 치료를 유도. 메타돈 부프레노르핀 치료. 중독자를 위한 대체 약물 치료.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회복 커뮤니티 운영.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제 격리와 단속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좀비 도시를 우리는 너무 자극적으로만 봤는지 모릅니다. 좀비가 아니라 그들은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은 한때 평범하게 살던 아들, 딸, 친구, 형제였습니다. 중독은 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사회가 이들을 범죄자나 좀비로만 보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약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이유를 안다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중독 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지 마약이 아니라 스마트폰, 도박, SNS, 자극적인 정보. 우리 뇌는 얼마나 중독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미국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중독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충격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세계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